네,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안수남입니다. 네, 저희 세무법인 다솔을 다른 세무법인이나 또는 회계법인, 로펌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제 나름대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의 형태는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도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독립재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있고요. 하나의 펌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 다솔은 그 중에 기장과 조정 업무는 개인적으로 하고 조세불복, 세무조사, 컨설팅 업무, 그 다음 자산관리 업무 같은 이런 고부가치 있는 업무들은 중요한 업무들은 하나의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거는 과연 세무사들이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발휘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 구성원들이 한 2년 동안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세무조사 업무, 불복 업무 이런 업무들은 개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무조사 그러면 한두 사람이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까? 지방청 조사, 특별조사 그러면 3명에서 5분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5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세무사 한 사람이 대응한다는 것은 우선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원수부터. 그리고 그 5분의 논리, 조직의 논리 갖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전 세무목에 관련돼서 전체를 다 망라해서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영역 관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다솔이 만들어진 거는 그런 연유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세무조사라든지 불복 업무는 당연히 논리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같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낫고 10사람보다는 100사람이 낫다는 것은 명확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세무사가 뭉쳐서 100명이 50명이 인원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모셔왔습니다. 이를테면 법인세법의 베테кен 세무사, 우리 세무사업계에서는 최고 권위자로서 세무사를 상대로 우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분야의 정혜욱 세무사, 그리고 상속증여세 분야의 김구모 세무사, 그리고 양도세 분야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수출입 회계의 김겸순 세무사, 그리고 업종별 세무의 이강호 세무사, 보험 분야에는 송경학 세무사, 자산관리 쪽에는 양길령 세무사와 심철수 세무사, 그리고 세무조사 분야는 유영근 세무사와 조정훈 세무사가 포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조사 분야는 미국서 직접 공부하고 오신 엄태철 세무사가 합류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세무사인 신현범 세무사가 저희 파트너로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이면서 또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양진숙 세무사님도 저희 파트너로 와 계십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있고 또 전국 각 지역의 중요 거점에 지점들이 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70개의 지점을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아마 2, 3년 내로 130개 정도 지점이 더 확보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조직과 그 다음에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보면 분야별 전문가와 그 분야에 맞는 인맥을 공유해서 프로젝트별로 그 팀이 꾸려지면 당연히 그 수행 성과는 더 뛰어날 겁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일들은 당연히 조직을 갖춘 대형화된 전문화된 세무법인이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형 로펌이 물론 잘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소송 같은 업무 당연히 대형 로펌에서 해야 맞죠. 그런데 불복 업무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 불복의 경우에는 심사나 심판 청구는 행정심이라고 해서 국세청이나 조세 심판원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소송 분야는 법원에서 수행을 하게 될 텐데요. 행정심 분야, 즉 심사나 심판 청구 분야는 변호사님들이 여기에 인맥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분들은 소송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법원적인 인맥을 가질 겁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심사, 심판부터 로펌에다 맡기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당연히 시간도 더 걸리고요. 비용도 더 비싸게 맡길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세무법인에다 맡긴다면 세무사들은 행정심 단계밖에 못합니다. 소송까지는 저희들이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심사 심판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한테 맡기시고 그 다음에 조세소송은 로펌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 심판에서 저희들은 끝장을 못 내면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죽으나 사나 심사 심판에서 끝을 내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로펌에서는 오히려 조세소송 쪽에서 일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쪽으로 가서 일을 진행하려고 심사 심판은 그냥 지나가는 경과하는 과정으로 선택해서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맡긴다면 최종적으로는 로펌한테 맡겨야 될 일일지 모르지만 불법 청구 단계에서는 오히려 세무법인이나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세무조사 업무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자문세무사나 담당 세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기왕에 맡겼던 아시는 분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죠.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추징당하는 일이 사업에 있어서 중대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으로 말한다면 감기 걸리면 동네 병원에서 그냥 치료받으시고 이빨 빼는 것은 그냥 개인 치과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했을 경우 동네 병원에 가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디로 가십니까? 종합병원으로 가시죠. 그때 종합병원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죠? 그 종합병원의 시설과 우수한 인력들을 믿고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무법인도 그 조직과 인력과 그런 노하우를 갖춘 법인으로 가시는 것이 더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 인간관계는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조사 업무만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팀한테 그걸 맡기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는 목표치가 없습니다. 즉 얼마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잘해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잘해준지를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그거는 신뢰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춘 그런 조직체한테 맡기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세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소송은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사건이든 아무리 큰 사건이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세소송은 논리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심리하시는 분 몇 사람 알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그 논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분야에 우리 다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장래를 모두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개인적 인간관계에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점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